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을 쓰면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의 말입니다. 연구원님 혹시 타코 좋아하시나요? 아니,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니까 타코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점심에 뭐 먹을까 생각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타코라는 단어처럼 한 발 물러서면서 증시도 화색을 띠고 좀 이렇게 일제히 반등해 줬는데 간밤 이슈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타코 음식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증시 타코는 좋더라고요. 네, 뭐 시장에서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과격한 언행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반발에 부딪혔을 때는 돌아선다라는 이 타코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다보스 포럼을 비롯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한 것들, 뭐 표명을 한 것들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린란드 관련해서 이제 협상의 틀을 마련을 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군사력을 사용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조금은 안도를 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미국장 오후에 좀 많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럽 8개 국가에 대해서 원래 2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들을 철회를 했다라는 점이 시장의 반등 요인으로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낙폭을 전부 만회하지는 못했지만 상당 부분을 좀 말아 올리면서 시장이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외에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외에도 다보스 포럼에서 레리 핑크 블랙락 회장과 그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이런 대담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했는데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아직 버블에 대한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좀 주된 내용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더불어서 앞으로 이 전력이라든지 인프라 투자라는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해질 것이고 앞으로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업무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업무의 롤이 약간은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생각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하는 동안에 만들어지는 일자리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AI와 관련해서는 그 현재 그 최천병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들은 여전히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덴마크에 이어서 이제 스웨덴 연기금까지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사실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불안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무역 긴장감 상당히 해소되면서 증시도 올라준 모습이고요. 여기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몇 가지가 더 주목을 받았는데 주식시장과 관련된 또 직접적인 발언을 내놨거든요. 앞서도 저희가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주식시장이 빠른 시일 안에 2배는 갈 것이다. 갔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가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코멘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이번에 두 번째 임기를 맞을 때부터 주식시장을 신경을 많이 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좋아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저희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타코라는 용어가 회자가 되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처음에 발언하는 것처럼 강경한 스탠스의 무언가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지지율을 잃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타코라는 말이 좀 많이 회두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배경이 사실은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관리를 해야 되고 지지율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주목을 할 것이냐 저희가 이전에 어포더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지지율을 결정짓는 상당히 좀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만큼 압박이 여전히 크고 그에 따라서 무언가 강경한 스탠스를 보이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시장이 그래도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내비친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젯밤 미국 증시가 상당히 불안했었죠. 오늘 밤이 아니라 어젯밤 얘기입니다. 어젯밤에 증시가 일찍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행히 좀 잘 버텨준 모습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이 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오셨을까요? 저도 이제 나중에 좀 전문을 좀 확인을 했는데 세 가지 정도가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 환율이 첫 번째 질문으로 좀 질문이 됐고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을 한 것들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뭐 한두 달 안에는 1,400원대 안착을 기대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당국에서는 여전히 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발언을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역시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저는 더 눈에 띄는 발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화면에 나오는 부분 중에 이제 대기 매수자가 상당히 있다라는 발언이 있는데 저 역시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안 좋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풍모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적정한 레벨을 찾아가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만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구체적인 액션을 제시는 하지는 않았지만 주식시장을 신경 쓰고 있다. 그 말은 결국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무언가 재평가할 만한 정책이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여전히 갖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었고 마지막으로는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인데 퇴직연금을 주식시장의 수급 요인으로 바라봤을 때 장기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방법이 일괄적으로 기금을 조성을 해서 국내 주식을 산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또 마냥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반작용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저는 전반적으로는 좀 안도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로 대통령들의 말말말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GDP 역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4분기 GDP 잠정치가 곧 있으면 발표되는데 IMF 전망으로는 올해 한국이 1.9% 그리고 미국이 2.4%. 그러니까 4년 연속 미국보다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어느 정도 뭐 당연한 그런 결과인 것 같기도 한데 이 성장률 역전이 얼마나 큰 고환율 요인이 될까요? 네, 성장률 역전 자체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원달러 환율 레벨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 역시도 이 성장률 격차가 벌어진다, 오히려 역전이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미 역전이 되어 있던 것들은 사실이고 이렇게 역전이 된 상황에서 기존의 26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미국의 격차가 줄어든다라는 측면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저희는 조금은 하향 안정을 기대를 하는 거고요. 원래 이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펀더멘탈리 얘기를 할 때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뭐 내외 금리 차라든지 성장률 격차라든지 이런 얘기를 드리고는 하는데 장기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그 나라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환율의 레벨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뭐 차트를 그린다든지 뭐 데이터를 본다든지 했을 때 글로벌 GDP에서 미국의 비중이 결국은
이 달러의 강세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실제 그림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는 펀더멘탈리 이런 성장률 격차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조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미 투자라는 실질적으로 달러가 필요해서 달러를 가지고 있는 수급 주체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우하향한다라는 우려 때문에 달러 자산 결국 달러 화폐를 가지려고 하는 수급 움직임까지도 끌어낸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성장률 격차에 대한 부분이 좀 좁혀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발언을 했지만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다소 좀 과한 레벨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장률과 관련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좀 투닥투닥 싸우고 있었는데 하룻밤 만에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죠. 사실 계속 싸우고 만약에 관세 전쟁이 이어진다면 미국 성장률도 좀 타격을 받을 테니까 우리 원화 가치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참 만약에 이제 미국과 유럽 간에 이런 그린란드를 두고 다투는 양상들이 이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직전일 말고 그 전날에 네. 시장이 하락했을 때를 바라보면은 전반적으로 달러 자산에 대한 매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셀 아메리카 현상이라고 좀 이름을 붙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 역시도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가는 과정에서 과연 원달러 환율이 좀 강세로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는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요 국가들의 통합 바스켓을 가지고 인덱스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유로에 대한 비중은 크지만 원화 같은 경우는 비중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도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강세를 일부 네.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같이 좀 안정됐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측면을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타코가 없이 무역 갈등이 더 강화되는 모습들, 점화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게 결코 원달러 환율의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키워드 보여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BOJ의 금리 결정이 임박했다입니다. BOJ가 금리 결정을 앞둔 가운데 최근 외환 시장을 보면은 원화 그리고 엔화의 동조화 현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위안화 동조화 현상과는 좀 다른 엔화 동조화 현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 국가들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펀더멘탈리 봤을 때에는 오히려 위안화에 좀 더 연동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림인데 예. 작년 하반기부터 봤을 때 위안화보다는 엔화에 조금 더 연동이 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좀 나타나는 원인을 보면은 수급적인 요인, 무엇보다도 미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국가로서 엔화와 조금은 묶여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제일 많이 들린 얘기 중에 하나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죠. 만약에 일본 이제 중앙은행이 또다시 뭐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커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그럴 만한 상황이 또 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급락을 만들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수치를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늘렸던 부분들이 오래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그런 포지션들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대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통화정책상으로 무언가 급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뭐 환율상으로도 예상치 못하게 급변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게 처음 충격을 만들었다면은 그 이후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를 했을 가능성이 저희는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혼란을 다시 만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뭔가 변동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그랬을 때는 오히려 펀더멘탈 상으로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들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같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좀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좀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국채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들 그렇죠.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주목을 해야 되는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혹시라도 BOJ 쇼크가 있더라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을 듯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